들어가면 요거는 2000년대 이후로 언어학에서 주류를 형성하는 포펠 학자하고 두 사람의 논문에서 나오는 최근입니다. 언어학은 거슈인 그 이름 갑자기 거슈인하고 이 사람들이 했던 1900년 초에 언어학에 대한 기본 했어요. 그래서 조자기 박사님이 그쪽 막 관여돼 갖고 막 논문 쓰고 저하고도 많은 이야기 했어요. 그쪽이 아직도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그 팀이 이제 굉장히 밝혀놨고 이런데 지금 언어학에서는 그 아주 기본 논문이 있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 이후입니다. 그걸 그대로 그 논문의 가장 핵심을 지금 다이어그램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이어그램을 이제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자, 사각형을 6개 그려주면 돼요. 그래, 큼직하게 뭐 이렇게 자 해봅시다. 오이. 자, 됐죠? 3개. 네, 간단해요. 이쪽에 다시 그대로 카페가 붙여주면 돼요. 자, 다 됐어요? 자, 마지막 사각형. 자, 됐어요. 요 6개, 7개 이 사각형 속에 우리 언어에 관한 부위들이 다 안배가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쭉쭉 해볼까요? 이름을 적어볼게요. 첫 번째 이 블락은 뭐냐 하면, 일단 발음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발음은 articulation이라고 그래요. articulation. 예. 그래서 첫 번째 블락은 articulation. articulation 뭐냐 하면,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약자로 적으세요. NW가 적으세요. 자, articulation. 발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발음하고 발성이 다릅니다. 이때 성이란 말 붙이면 인간에 관한 겁니다. 인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소리예요. 자, articulation. 그러니까 발음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딨냐 하면 브루드만 44번, 45번입니다. 네. 그래서 44번, 45번. 44번은 뭐냐 하면 트라이앵굴라리스. 45번은 오퍼쿨라리스. 47번은 뭐죠? 오비탈리스. 요걸 통칭으로 또 뭐라 부르느냐 하면 요 영역을 인피리오, 드디어 나왔죠? 인피리오 프론탈 자이러스라 그래요. 코텍스. 인피리오 프론탈 코텍스란 말이 오늘 계속 나옵니다. 언어학에서 발성을 만드는 영역이 바로 인피리오 프론탈 자이러스. 머릿속 뚝 올려야 돼요? 됐어요. 두 번째 어디가 가냐 하면, 프리모타 벤트랄입니다. 또 프리모타 도잘 벤트랄 뒤에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놀랍게도 인슐라가 들어가요. 인슐라. 됐죠? 먼저 다 알죠? 네. 오이, 인슐라가 발음에 들어간다? 그 뭐죠? 인슐라가 발음에 많이 들어가면 욕이 나와요, 욕이. 다급해지면 그 인슐라고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외마디 소리 지르잖아요. 고함을 탁 지르든지, 아까 전심 때처럼 막 화를 퍽 내든지 할 때 이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특히 외마디 소리 지를 때. 그 외마디 소리가 발성입니다. 그 스피치가 아니잖아요. 스피치하고 발성은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오케이? 스피치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 위에 들어가려면. 자, 두 번째, articulation, 네트워크에서 요런 부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일단 발음은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브레인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주로 센서리하고 연상량에 가깝잖아요. 그 센서리하고 연상을 운동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센소리 모터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이게 바로 뭐냐면 STP에서 해줍니다. 자, 요거는 적을 때 이쪽에 해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S는 고유명사입니다. 실비안 템프로 페리에탈 영역입니다. 어려워. 요게 바로 뭐냐면 의태, 흉내내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하죠? 엄마가 애 빨면 나중에 젖꼭지 갖고 찌찌 하잖아요. 찌찌 하면 애도 찌찌 하잖아요. 그 의태, 그러니까 소리를 흉내내든지 몸 동작을 흉내내는 요걸 밋미크라이라 그래요. 바로 밋미크라이가 일어나는 영역이 요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발음이 어떻게 시작된지 항상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엄마한테 말 배웠잖아요. 아버지는 관계 없어요. 아버지는 다 가버렸지. 엄마들이 애를 이렇게 껴안고 하면서 찌찌찌찌 하고 뭐 오르락 깎고 하잖아요. 그때 엄마 입술을 봅니다. 엄마 눈동자를 봅니다. 그럼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들었는 그 청각적 이 자극을 애들이
입술, 턱 근육이 이 턱 근육의 움직임이 이 소리 들었는 그 소리에 강약하고 이게 호응을 해버려요. 이게 언어의 기본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오르까꿍에서 찌찌에서 그 다음에 딸랑이부터 해갖고 온갖 이제 단어 목록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무슨 일이 나냐면, 내가 엄마한테서 들었던 그 흔하게 반복되는 그 소리의 패턴이 엄마가 그냥 뭐 빈 허공을 보고 뭐 찌찌 했지 않았잖아요. 젖병을 보고 찌찌 했잖아요. 딸랑이 보고 뭐라 했잖아요. 그럼 딸랑이, 젖병, 엄마의 얼굴 표정, 그거하고 그때 젖병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했던 그 발음하고 젖병, 애기병, 엄마의 젖통, 요런 것들이 시각적 이미지하고 청각적 이미지가 결합을 해갖고 요런 형태는 요런 소리가 나오다라는 걸 어린애가 기억을 해요. 어린애가 아닙니다. 갓난애가 2살 때 이렇게 매칭을 해요. 그러면 형태를 봤잖아요. 예, 인형을 갖고 딸랑이를 갖고 이렇게 흔들면서 뭐라 엄마가 했잖아요. 그럼 딸랑이를 보고 딸랑딸랑 소리하고 동그란 뭐가 딸랑딸랑 한다는 그 형태하고가 결합이 되죠. 그걸 뭐라 하면 그렇게 소리하고 어떤 형태가 하나 결합하는 걸 바로 형태 사전이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이게 바로 비주얼 렉시콘이 형성돼요. 렉시콘이 뭡니까? 사전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한 10만 단어를 갖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 이제 명사들은 어떤 형태하고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일어나는 게 엄마가 이제 반복해서 뭐 수십 개, 이제 한 100개 정도의 사물에 대해서 소리하고 결합을 시켜줘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렉시칼 인터페이스요. 미리 말할게요. 이 렉시칼이란 말이 언어학뿐만 아니라, 주로 이제 언어학에서 나왔는데, 자, 요거 좀 볼게요. 이거 얼마나 섬찟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렉시칼이란 말이, 말 그대로 렉시칼은 뭐냐면 단어집이잖아요. 사전입니다, 사전. 컨사이스, 딕셔너리입니다. 그런데 렉시칼이, 대표적인 렉시칼이 이쪽에, 요거 뭐냐면 비주얼 워드 폼 에어리아라는 게 있어요. 요게 최근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뭐, 바다, 사랑, 사람, 요런 단어 형태를 다 기억해요. 비주얼 워드 폼 에어리아 있습니다. 요거 밝힌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야? 요 사람 책이 국내 드웬. 요 사람 책이 국내에 2권 나왔어요. 드웬의 역작이 뭐냐면 글 쓰는 뇌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비주얼 워드 폼 에어리아라는 이 단어를 만든 사람입니다. 세계적 학자입니다. 불란스 학자고. 드웬 책이 국내에 2권에 번역됐다. 눈을 딱 했고 찾아갔고 모르면 박자서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 책을 내가 2권 소개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뭐냐면 렉시콘입니다. 바로 단어잖아요. 단어집이 요거 있고. 자, 그 다음 어텐션. 요거에 2개 있다는 요게 뭐냐면 수퍼라 마지널 자이러스고 이게 앵굴라 자이러스입니다. 브로드만 39번이고 요게 40번이고 요 수퍼라 마지널 자이러스가 바로 뭐냐면 포노로지칼 렉시콘이래요. 그럼 무슨 말? 이거는 뭐냐면 모든 소리의 음가를 저장한 사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다, 사랑, 사람 하면 우리는 그 말을 알잖아요. 그 소리를 알잖아요. 오케이? 그 음가를 알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게 음가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미국 가서 사과 달라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한테만 통하잖아요. 우리한테만 통하는 음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모든 소리의 음가를 저장한 것이 바로 수프라 마지널 자이러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까지는 내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자료가 있으니까네. 그런데 빵 터진 데는 어디냐면요. 자, 이건 오늘 선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우리 박자세 회원들 진짜 이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브레인 좀 공부해본 사람은 수도 없이 이게 프리모타 영역이라 하고 이를 나눠갖고 프리모타 도자리라 하고 이걸 프리모타 벤트를 이렇게 나눕니다. 워낙 큰 영역이기 때문에. 자, 브로드만 6번입니다. 6번. 이쪽에는 4번은, 브로드만 4번은 프라이머리 모타 에어리아잖아요. 다 알죠? 자, 프라이머리 모타 에어리아에는 호문클루스가 있잖아요. 이쪽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눠 보여줄게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반 나눠가 이유는 뭐냐면 몸통입니다. 다리, 팔, 몸통, 레그, 트렁크, 암. 됐죠?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목 위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이쪽에서부터 멀어요. 이쪽에서 만약에 어깨, 그 다음에 요거부터면 팔, 요거부터면 손가락, 엄지, 중지 뭐 이렇게 쭉 가고 요 가면 입술,
요 가면 혀 이렇게 됩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텐션 요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요렇게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됐죠? 그래서 D는 우리 몸통, 팔다리하고 몸통의 움직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브레인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뭐라 설명되어 있나 하면요. 굉장히 고급 자료에서 세상에 이걸 이렇게 딱 정리해버려요. 내가 빵 터졌어요. 네. L-E-A-R-N-E Learn the Movement Lexicon of my science. 이거 그냥 일주일 그냥 번 거예요. 한 달 공부 번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아갖고 빵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뭐 아무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고민을 한 사람들은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게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브레인을 공부해보면 가장 개측 없는 이야기가 이런 말입니다. 운동 프로그램이 있고 뭐 스트레이트하면서 운동 출력의 순서를 맞추고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런 거 논문 읽고 책을 읽을 때마다 속으로 뭐 욱하고 올라와요. 자, 그게 뭐 운동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말이야?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니냐. 그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근데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책이 없어. 논문이 없어요. 근데 오늘 내가 어제입니다. 이게 전부 다 렉시콘 형태로 있다는 걸 딱 하는 순간 확 터져버린 거예요. 이제 다 됐다. 자, 물으면 이거는 사전이라는 거예요. 사전. 무슨 사전? 무브먼트의 사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브먼트를 어떻게 해서 왔다? 학습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뭐죠? 젓가락질 하는 거, 악수하는 거, 옷 입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운전하는 거 다 내가 학습했죠. 그 학습했던 무브먼트가 사전 형태로 있는 것이 바로 프리모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팔, 다리, 몸통이 학습한 거는 도잘, 그 다음에 입술, 혀, 턱, 얼굴 표정, 뭐죠? 감정을 전달하는 요쪽에 운동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 운동을, 엄마한테서 잘못 배웠다 생각해보세요. 그 잘못 배운 사람도 있어. 웃어야 될 때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웃어야 될 때 한 방 웃으면 웃어야 되는데, 환하게 안 웃고, 약간 뒷맛을 흐리게, 그걸 또 간파하잖아,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웃을 때는 칵칵칵 웃고, 잘못했다면 넙죽어서 잘못했다고, 이런 인간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우리가 이걸 배울 때 엄마한테 다 배웠어요. 가까운. 어릴 때, 이게 5살 배운 거 아닙니다. 한두 살 때 배운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때 엄마 얼굴 표정을 다 배운 겁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때 내 얼굴 표정을 움직이는 거, 미소를 어떻게 지어야 되고, 어떻게 찡그려야 되고 하는 요것들을 무의식상으로 엄마 얼굴 표정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문서, 이 턱근육 움직이는 거, 입술 움직이는 거, 이 모든 무브먼트를 어릴 때 배워갖고 요 속에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건 단순히 사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전이 있다 해갖고 발음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전은 단어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렉시콘이란 말이 내가 완전히 모든 게 거의 오랫동안 헷갈렸던 게 확 해결이 됐어요. 보통 책에 보면, 논문에 보면, 야들이 무슨 운동을 한다는 건 말인데, 운동을 한다는 말이 뭐야? 이 대책 없는 말이요. 자, 이게 내가 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주먹이 나가기 전에 이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이건 다 상세하게 이야기 안 하고 주먹이 나갔다 이밖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여거에는 주먹을 팔을 내뻗치는 수십 가지 운동 내가 학습한 프로그램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갖고 손을 내뻗친다는 이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어요. 얼마나 달라요? 기분 나쁘고 팍 치면 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악수하면 되고. 됐어요? 단지 이 속에는 그거의 개별적 운동의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사례, 단어가 요거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면 적합한 상황에 주먹을 내밀 건지 악수를 할 건지 누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야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는 개별 운동의 사전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걸 결정해 주는 게 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제 명확해졌죠? 예. 그래서 이 확 꼽힌 게 이 렉시콘이라는 이 단어. 야, 이렇게 내가 브레인 지금 원래 20년 이상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썼는 자료는 오늘 처음 봤어요. 어제 처음 봤어요. 딱 보는 순간, 이야, 바로 이거구나. 자, 여기도 보세요. 우리가 형태를 받는,
고구마는 이렇게 생겼고 돼지는 이렇게 생겼고 토끼는 이렇게 생겼다는 많은 형태의 렉시콘이 요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문자는 언제 생겼겠어요? 문자 기간이 5,0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30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요가 뭐가 들어있겠어요? 토끼가 들어있고 요 딸기가 들어있고 요런 거예요. 그 형태의 렉시콘인 거예요.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자를 쓰면서 문자에 알파벳의 렉시콘이 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요거는 뭐가 들어있겠어요? 요건 주로 뭐냐면 어랄까꿍 엄마가 내한테 했던 음성의 소리의 렉시콘이 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나요? 요거는 뭐가 들어있어요? 요것도 렉시콘이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있어요? 내가 그렇게 많은 몸짓을 배웠는 이 모든 수천 가지 몸짓에 대한 렉시콘이 요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즈 다 풀렸어. 이제 브레인의 전체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렉시콘하고 사전을 갖고 있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문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능숙하게 문장을 상황에 맞춰 만드는 거는 나머지 부위들이 다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됐나요? 먼저 좋은 사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렉시컬 인터페이스. 하여튼 렉시콘. 어쨌든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게 절대적입니다. 렉시컬 인터페이스. 자 빨리.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뭐냐면 포노로지컬입니다. 어렵습니다. 포노로지컬. 요건 네트워크입니다. 일단 다 적어놓고 적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요거는 조금 공학적입니다. 스펙트로 템포럴 어널리시스입니다. 자, 요 어텐션 어렵습니다. 요때 스펙트로 템포럴은 주로 어문학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스펙트로 이건 스펙트로는 뭐냐면 주파수를 말합니다. 템포럴은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요게 다른 뭐 건축이나 이쪽에서는 뭐라 하냐면 스펙타클 할 때는 이 스페시오 할 때는 공간을 말합니다. 공간하고 시간은 이렇게 3차원적인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고 요거는 어문학에서는 주파수하고 시간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비가 있습니다. 어널리시스 장비를 하면 이번에 뭐 대통령이 말했는 게 그게 발음이 어떻게 되나 말했잖아요. 그거는 음소를 분석하는 그 장비를 보면 그 인간의 목소리는 그 포만트라 해갖고 특별한 음소에 해당되는 패턴이 나옵니다. 포만트를 분석하면 그 음소를 뭘 발음했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포만트 굉장히 중요한데 포만트는 인간의 고유한 겁니다. 오케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말을 보통 말보다 보통 말이란 말이 돼요. 인간의 말이 아닌 것은 말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의 말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해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걸 다 때려갖고 나, 사, 늘, 이렇게 발음해보세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의 음소 이 포만트는 인간의 브레인에서 이걸 보통 때보다 뭐 어떤 자료 보니까 10배 이상 빨리 처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소리를 얼마나 빨리 알아듣느냐 하면요. 이게 의미 없는 말을 했을 때 하고, 의미 있는 말을, 우리가 보통 말을 했을 때 하고 차이가, 그 포만트에 해당되는 단어는 그 기본입니다. 무지하게 빨리 처리를 해요. 조금 어설프게 이야기해도 이 안에서 바로 잡아갖고 다 처리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의 소리에 엄청나게 민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템포로 스펙트럴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우리가 듣는 그 소리의 주파수 시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브레인에서. 자, 됐어요. 자, 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냐면 컨비네이셔널 네트워크입니다. 자, 다 했죠. 6개. 자, 이 블락이 뭐냐면 개념 공간입니다. 컨셉추얼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 와이드리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브레인 전체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이야기죠. 이거 다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이 블락들을 안배를 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이 이름들은 조금만 집중하면 기억이 돼요. 되는데 뭐 어디냐면 어디서 처리하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알아야 돼요. 빨리 할게요. 템포럴 주파수 시간 분석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브레인에서 이거 보면 진짜 놀라워요. 이게 어디서 하느냐면 수퍼리아 템포럴 자이러스에서 하는데, 자, 아까 이거 모르면 안 된다 그랬죠. 수퍼리아 템포럴 상척두 자이러스에서 하는데 더 놀랍게 요것이 어디서 하느냐 하면 이것도 영역이 큽니다. 이게 도잘에서 한다는 겁니다. 오이, 도잘 처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려줄게요. 자, 이거는 브레인 입체로 알아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자, 빨리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오늘 이건 수도 반복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끊었잖아요. 이렇게 끊었으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요거는 하나. 이렇게 했죠. 지금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또 나온다 그랬죠. 안타리오, 포스타리오. 예, 요거는 설커스, 이거는 자이러스. 이하 동문 됐죠. 근데 저거는 뭐냐면요. 도잘은 어딨냐 하면, 이걸 벌려야 돼요. 요게 바로 실비안입니다. 실비안 서커스입니다. 이건 알죠? 이걸 센트럴 서커스라고 그래요. 이 실비안 서커스하고, 그러니까 전두엽하고 척두엽 사이를 이렇게 벌려야 돼요. 벌리면 이걸 이제 이렇게, 굳이 이걸 내가 입체로 안 그려볼게요. 입체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해됐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입체로 그리면. 이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역. 자, 다시 좀, 이때는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입체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요? 척두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입체로 그리면. 그냥 사각형 통이요. 정육면체 통이요. 이렇게 돼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영역, 이거 얼마나 커요? 됐나요? 그리고 이걸 또 세 덤 일로 나눠갖고, 이걸 도잘, 이걸, 아니, 수프리아, 미들, 임페리아 나눴잖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안으로 또 이렇게 들어있어요. 진짜 이거. 그래서 이 영역을 도잘이라고 그래요. 이 영역에,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영역이 어떻게 됐나 하면, 이 영역에, 여기 주파수 밴드 있는 거 보여줬죠? 우리가 20Hz에서 2만 Hz까지 됐잖아요? 그게 요소부터 주파수대로 배열되어 있어요. 됐죠? 요게 바로 스펙트로 템포럴 어널리시스라는 템포럴 자이러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 이때는 우리가 들리는 모든, 민간의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소리를 여기서 분석해요. 자, 그래서, 템포럴 스펙트럴 어널리시스가 도잘, 수프리아, 템포럴 자이러스에서 일어나고 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자, 빨리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뉴럴 네트워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요거는 템포럴 로브 중에 안타리오 템포럴 로브에서 일어나요. 안타리오 수페리아 템포럴 서커스요. 이제 내가 아까 멀미한다 그랬죠. 기초를 확실히 안 해놓으면 못 따라와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안타리오 임페리오 템포럴 서커스요. 안타리오 임페리오 템포럴 서커스예요. 자이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커스라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거는 이제,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안타리오가 요거 그대로 옮겨갖고 포스트리오 다 바꿔주면 돼요. 이제 그거 이제 안 어려워요. 포스트리오, STS. 그 다음에 포스트리오, ITS요. 자, 그 다음에 포노로지칼, 요건 렉시칼이고, 렉시칼이란 말하고 포노로지칼 구별하셔야 돼요. 예. 요거는 사전입니다. 이게 무슨 사전이에요? 시각적. 그러니까 뭐냐, 딸랑이를 딸랑딸랑 하고, 그럼 애가 딸랑이 모양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요게 딸랑이야라고 엄마가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발음을. 그럼 딸랑이야란 말하고, 요 흔드는 거. 그러니까 시각적 렉시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포스트리오 STS 이렇게 딱 보면 뭐가 좀 이상한 애 찾아서 여기 두 개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자이러스예요. 예, 어려워 이거. 진짜 많이 헷갈려 봐야 돼요. 이게 자이러스 이거는. 자, 그러면 지금 이 네 가지 부위가 하나도 중복이 안 돼요. 찾아봐, 중복이 안 돼요, 영역적으로. 다 독립입니다, 이게. 그래요. 자, 다 됐어요. 언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이에 양방향 하살입니다. 이제부터 복잡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사이도 양방향 하살이 돼 있어요. 이쪽은 안 돼 있어요. 자, 이제 브레인 대원칙이 안 돼 있다 해갖고 완전히 없는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야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야하고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렉시칼 인터페이스라는 게 이쪽에 이걸 통해 갖고 일로 넘어가갖고 이제 그 형태에 대한 단어가 결합되는 사전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3살 자라면 이제 바깥에 백화점에 가게 되면 폭발적으로 많은 걸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엄마가 장난감 상점에 가면 이제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 자동차, 로봇 막 보면 애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로봇 하면 이제 땡깡 막 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 쌓이잖아요.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가 이쪽에서 로봇에 대한 범주화,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범주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범조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그거에 따라서 부리는 포놀로지컬 네트워크 형성이 되고 이 과정에서 개념이 형성이 됩니다. 개념 형성이 의외로 무지하게 빨리 됩니다. 몇 살쯤부터 개념 형성될 것 같아요? 개념의 형성은 거의 2살 때부터 될 수가 있어요. 언어 이전에 돼도 됩니다. 언어 이전에 개념이 먼저 형성이 됩니다. 물론 언어가 시작되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개념 형성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념 공간에서 일로 연결이 됩니다. 일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궁극적으로 이제 발음하는 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그 이야기 드릴게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우리 한 사람. 애들 키워보면 애들 3살, 4살 요때 말 한참 배울 때 보면 부모들이 경악스러운 말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린애가 4살 문 애가 밥 먹다가 야 이거 삼삼하네 맛이. 부모들은 경악해버리잖아요. 야가 삼삼하다는 말을 어떻게 이제 그게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때는 야가 개념을 잘 몰라도 엄마한테서 하니까 포놀로지컬 이쪽이 이쪽이 엄청 쌓인 거예요. 개념을 잘 몰라도 그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면 이해됐죠? 이게 언어학의 최근 이론입니다. 이게 기본 이론입니다. 많은 논문이 나와 있고 이게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느 부위에서 일어나는가 요 도표. 자,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일반적으로 언어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이쪽을 도잘 스트림이라고 그래요. 이쪽을 벤트럴, 이미털 벤트럴 스트림이라고 그래요. 흐름, 정보의 흐름. 그리고 이 벤트럴 정보의 흐름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이쪽은 주로 시멘틱으로 합니다. 의미론적으로 가고, 이쪽은 위로 가면 이제 아티큘레이션, 발음 쪽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결합합니다, 뒤에서.